된 문제들 풀어보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혹시 답 내신 분은 답 얘기해 주세요. 답은 9 아니에요. 자, 같이 풀어볼까요? 자, 우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가 x축, y축에 평행하고 타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타원을 봤더니 표준형의 식이 아니어서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양변을 36으로 나눕니다. 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9분의 y의 제곱은 1이야 라는 이런 식이 나왔네요. 와, 얘가 장축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생긴 타원이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내접하고 있는 직사각형은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녀석을 도대체 넓이가 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겠지. 중심이 0,0이니까 이때 바로 요 점의 좌표를 내가 m,n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 요만큼이 m이니까 세로의 길이가 몇이 돼요? 2m. 요만큼이 n이니까 가로의 길이 몇이 됩니까? 2n이 돼요. 즉 넓이를 우리는 2n 곱하기 2m 해서 4m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나는 지금부터 뭘 구하겠다? mn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 나는 지금부터 m과 n의 최대값을 구할 거야. mn의 최대값을 구해서 저기에 대입하면 최대 넓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요. 자,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m,n은요 타원 위에 한 점이지. 그 얘기는 요 타원의 식에서요, 타원의 방정식에서 x자리에 m, y자리에 n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네. 예, 그러므로 나는 저 식을 4분의 m의 제곱 플러스 9분의 n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녀석을 가지고 산술 기하평균 만들 수 있겠네? 만들어 보면 2분의 루트 4분의 m의 제곱 곱하기 9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얘는 몇이라 그랬어? 요건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1 나오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될 테고 루트 밖으로 탈출하면 6분의 mn이 되겠구나. 왜? m과 n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붙일 필요 없어요. 결국 n은 3 이하다 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mn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그러므로 넓이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12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아래 있는 문제는 조금 더 쉬운 문제입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신 분은 얘기해 주세요. 최소값은 6. 우리 그러면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의 두 초점을 FF-라고 할 때라고 나왔어요. 자, 타원이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바꿔서 작업하겠습니다. 6으로 나누면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y의 제곱은 1이야 라는 이렇게 생긴 타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양수 조건 없지만 제곱하면 양수 되겠지?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려고 이건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지. 그래, fp의 제곱 플러스 f-p의 제곱은 2배의 루트 fp의 제곱 곱하기 f-p의 제곱이지 라고 식을 이렇게 한번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요 루트하고 제곱하고 이제 서로 상쇄되면서 이렇게 모두 다 그냥 사라지겠지. 그래서 그냥 fp, f-p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녀석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얘도 뭐 문자끼리 역수끼리 막 약분돼서 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여기에 보이는 이 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 겁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죠? 얘에다가 뭐만 하면 위식과 같아져? 마이너스 2 fp 곱하기 f 다시 p를 하면 위식과 같아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축과 관련된 건 b의 제곱이에요. b는 몇입니까? 루트 3입니다. 즉 장축 2b는 몇이에요? 2 루트 3입니다. 그런데 그 2 루트 3을 제곱하세요 라고 했으므로 얘는 몇이 되겠습니까? 12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에 fp 곱하기 f 다시 p. 자, 위에 주어진 이 노란색 부분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최소 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의 뭐만 구하면 돼? 대값만 구하면 되지.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은 작아지죠? 예, 그래서 얘의 최대값만 구하면 된다요. 그럼 구해봅니다. 곱의 최대값 구하는 거 엄청 쉽지? fp 더하기 f 다시 p를 2로 나누면 이것이 바로 루트, 예, 그냥 2 붙여가지고 가도 됐네? 여기 2,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fp 곱하기 f 다시 p 이렇게 나왔어요. 자, fp 더하기 f 다시 p가 몇이라고요? 2 루트 3. 그래서 얘는 루트 3만 이렇게 남게 되네요. 자, 이제 양변에 뭔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3, 여기는 fp 곱하기 f 다시 p가 나와서 fp, f 다시 p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다? 3이 되겠다예요. 최대 3. 그러므로 이 녀석의 최소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6이라고 이렇게 풀 수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됐나요?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기분 넘어가도 돼요? 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6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이번에도 이 최대 최소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우선 문제부터 좀 구경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왔어요. 타원 나왔구나. 그래, 곱의 최대값을 사실요. 타원이 나왔을 때 곱의 최대값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산술 기하 평균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곱의 최대값 혹은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산술 기하 평균이므로 얘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특이하게요. 최소값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곱의 최소값은 산술 기하 평균으로는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게 필요해. 누구 때문에? 곱의 최소값을 요구하는 얘 때문에. 자, 그런데 선생님이 타원에서 최대값, 최소값과 관련된 문제 개념은 2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지. 첫 번째, 산술 기하 평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파푸스 정리 일명 중선 정리. 선생님은 파푸스 정리라는 이름보다 개인적으로 중선 정리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왜? 파푸스는 고작 사람 이름이지만 중선 정리 이러면 중선과 관련된 정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선 정리를 훨씬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니까 타원의 정의 활용 나왔네요. 예, 최대 최소 문제 나왔습니다. 이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도 특히 뭐의 곱의 최소값을 묻는 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개념은 중선 정리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던지겠습니다. 중선이 뭔데? 중선은 어떤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요?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선을 연결한 걸 중선이라고 연결해요. 즉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선이 있는데 이 녀석을 딱 반땡해가지고 반땡한 이 점을 연결한 이 선, 우리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른다? 중선이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중선 정리는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가르치는데, 김우군 선생님 혹시 율동으로 가르쳤던 거 기억나요? 중선 정리? 하나? 보통 학생들이 중선 정리 같은 공식이나 개념을 기억 못하는 이유는요, 알파벳 그대로 식을 외워버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알파벳은 문제를 어떻게 줬냐에 따라서 매번 바뀌어. 그치? 근데 나는 어떤 고정된 알파벳으로 배우는데 얘는 ABC의 위치가 바뀌어. 그럼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이런 도형과 관련된 공식을 외울 때 전부 예라고 가르쳐요. 알파벳을 안 외우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아주 유명한 개념들 몇 개 있죠? 문제에서 갑자기 이등분선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 선생님은 막 여기 뭐 x 대 y는 a 대 b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외우는데 그냥 얘들아 이등분선 나오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야. 끝. 무조건 이렇게 외우게 한다거나. 자, 혹은요 요런 케이스 있죠? 요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왔는데 요게 직각삼각형이 보여. 지금 이 그림 속에 직각삼각형 몇 개 보입니까? 3개가 보여요. 직각삼각형 몇 개 보여요? 3개 보여요. 여기에선 굉장히 나오는 개념이 많아요.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공식 4개가 나와요. 그걸 전부 이런 식으로 율동으로, 노래와 율동으로 가르쳐. 이거 본 적 있지? 공개문군. 이거 본 적 있지? 근데 중선정리 생각이 안 나? 예. 중선정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 그래서 예. 요 녀석 여러분이 좋아하는 알파벳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상황이야.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몇 배의? 2배의 c의 제곱 더하기. 사실 요 앞에 걸 써도 상관이 있어 없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d의 제곱이다. 이게 바로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라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선 정리를 어떻게? 예, 선생님한테 배우는 이상 어쩔 수 없어. 율동으로 외울 거야. 자, 시작.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야, 노래 가사도 외워야 돼. 이게 율동만 기억이 안 나요. 노래와 율동을 같이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노래 가사를 적어 놓도록 하세요. 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됐습니까? 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자, 손 크게 많이 외워야 돼. 이거 고등학교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물론 중학교 때 나오는 개념 다 알아야 되지만 시작!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한 번 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한 번 더. 안 한 사람 있으면 계속 한다. 자, 시작!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한 번 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그림으로 기억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중선 정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타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타원은 16분의 x의 제곱 더하기 9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있답니다. 이 타원은 가로로 펑퍼짐하게 생긴 요런 타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두 초점 F, F'. 얘는요, 중심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0,0인 요런 상황이죠? 기본형이니까. 자, 그래서 요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F하고 F'가 뭐 요런 식으로 있다. 뭐 요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타원 위에 한 점 P가 있대요. 자, 타원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점과 연결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자, 이때 이 PF 곱하기 PF'의 최대가, 얘는 산술 기하 평균으로 구할 수 있지만 최소값은, 곱의 최소값은 산술 기하 평균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요 녀석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예요. 자, 그럼 중선 정리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삼각형 있고 여기 중점 잡아서 연결했죠. 그럼 여기 보니까 삼각형 보이십니까? 그리고 요 녀석의 중점 잡으면 원점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중선 정리를 써먹기 위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타원에 대한 정보로부터요, 좀 초점도 구하고, 장축, 단축 전부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제곱은 16이에요. B의 제곱은 9입니다. C의 제곱은 몇일까요? 7 되겠네요. 그러므로 A는 4, 2A는 8, B는 3, 2B는 6, C는 루트 7, 2C는 2 루트 7, 뭐 요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구나. 요만큼이 루트 7, 요만큼도 루트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뭐 여기는 마이너스 4, 4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뭐 요 정도 정보를 찾아낸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중선 정리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중선 정리는요, 여기에서 뭐가 되겠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다죠. 근데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건 지금 얘 하나밖에 없지? 맞아요? 그래서 나 얘를 요 PF''를 K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F를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여기 OP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 중선 정리에 의해서 K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은 2배의 OP의 제곱 플러스 루트 7의 제곱이다니까 7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K 플러스 T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K 플러스 T는 슉 몇과 같다? 8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므로 와, 이 녀석을 K 플러스 T를 이용해서 표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 K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KT는 2배의 OP의 제곱 플러스 7이다. 그런데 K 플러스 T가 몇이다? 8이므로 64 마이너스 2KT는 2배의 OP의 제곱 플러스 7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했더니 전부 2로 나눠지네요. 32 마이너스 KT는 OP의 제곱 플러스 7이므로 KT는 OP의 제곱. 자, KT는 아니죠. 뭐 잘못 적었나? KT는 둘 다 넘어가 안 되겠구나. 마이너스 KT는 OP의 제곱이다. 이 녀석 이렇게 넘어오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25
25 맞나요? 네, 마이너스 25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구하려는 게 바로 뭐예요? 얘가 K고 얘가 T지. T 곱하기 K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저 식에 맞춰서 얘를 TK는 25 마이너스 5P의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안 될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5P의 범위를 구해서 K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얘는 뭐냐면요. 임의의 한 점 P야. 그치? 이때 이렇게 내 맘대로 임의의 한 점을 막 구했을 때 제일 짧으면 길이가 몇이 되겠어? 3. 제일 길면 길이 몇이 되겠어? 4가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런 걸 하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5P라는 녀석은요. 3 이상, 4 이하예요.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만들 거야. 양변 뭐합니까? 제곱해요. 제곱할 수 있는 근거는 양변이 모두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9 나와요. 여기는 16 나와요. 이제 몸짓해야 돼? 마이너스 붙일 거예요. 자, 마이너스 5P의 제곱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죠? 여기 마이너스 16, 여기 마이너스 9예요. 이제 이 식에다가 몸짓을 합니까? 25를 더해줘요. 이 부등식에 25를 더해주게 되면 자, 25 마이너스 5P의 제곱은 이쪽에 25 더해주면 몇 나와요? 25에서 9를 빼면 16. 자, 그리고 25에서 16을 빼면 9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TK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9 이상.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TK가 됩니다. 9 이상, 16 이하다. 그러므로 최소값 M은 9, 최대값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M과 N을 더하세요. M과 스몰 m을 더하세요 라고 하면 답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25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유형이니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풀이가 살짝 독특하죠? 네, 잘 정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타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봅시다. 자,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그란 원을요, x축의 방향으로 a배만큼 확장했어.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배만큼 확장했어요.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확장했냐,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확장했느냐에 따라서 이 원이 찌그러지면서 타원이 될 수 있겠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만들어지는 녀석. 자, x축의 방향으로 a배, y축의 방향으로 b배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타원의 식인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단 타원이 되기 위해선 a와 b는 절대로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원을 이렇게 몇 배 늘리느냐에 따라서 타원이 되는데 x축의 방향으로 a배 늘리면 a의 제곱분의 x제곱, y축의 방향으로 b배 늘리면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으로 식이 바뀌는구나 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진짜 이래요? 라는 걸 밑에 자취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배, y축의 방향으로 b배한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요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원 위의 한 점을 n이라고 할 거예요. 자,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n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점의 좌치를 구할 거기 때문에